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조양현입니다. 예,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 나눌 텐데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대학교 친구에게서 얘기를 듣게 됐고요. 그때 저는 컴퓨터 관련되는 IT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사업 가지고 그걸 이제 비전 삼아서 열심히 사업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아메이를 알게 되고 그때 또 아메이의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메이 잘 아세요? 네. 예. 아메이를 저는 많이는 들어봤었는데 아메이를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을 제대로 알고 나서 든 생각이 내가 아메이를 이렇게 몰랐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전에 뭐 아메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들은 얘기는 많았는데 제대로 알지는 못했다는 걸 아메이 사업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고요. 제가 왜 잘 몰랐었다고 고백을 하냐 그러면 아메이 하면 지금은 아메이의 연관 단어들이 여기 이렇게 보면 자유, 희망, 성공, 뭐 보상, 가족, 그리고 뭐 힐링, 여행, 행복 뭐 이런 말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저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아메이를 딱 들으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이것과는 약간 반대의 개념. 왠지 사람 피곤하게 하고 주변에서 누가 한다 그러면 근심거리고 뭔가 하다가 망했다는 얘기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뭔가 별로 안 좋은 느낌 이런 그 느낌이었죠. 아메이 사업이.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런 연관 단어로도 바뀌게 된게 아메이를 통해서 제가 받고 있는 실질적인 어떤 그 보상이고 저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이제 깊숙하게 생활 속에 이제 들어온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오늘 참 이제 아메이 사업을 듣게 되는 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그대로 설명을 드릴 만큼 내용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좀 느껴보시고 그리고 제대로 좀 알아보겠다는 생각에 출발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얘기를 많이는 들어봤지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볼 때, 새로운 가치를 볼 때, 남들이 모르던 거, 처음 듣는 거, 남들이 하나도 접해보지 못했던 거를 이렇게 처음으로 접하게 될 확률은 별로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선택된 사람들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메이는 이제 약간 이런 거죠. 새로운 것이 아닌데, 아메이 우리나라 들어온 지 30년 훨씬 이제 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메이를 처음 들어본 사람은 별로 없는데 아메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메이가 새롭진 않은데 기존의 것을 이걸 새로운 눈으로 보면 남들이 못 보던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가치를 알게 되면 오늘 뭐 굉장한 걸 발견하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저도 아메이 사업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1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제대로 봤죠. 그걸 딱 처음 느끼는 순간 이걸 왜 진작 내가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라도 알게 된 게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고요. 아메이는 이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메이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하게 되기도 해요. 저는 이제 아메이를 해야 되는 이유도 약간 있었는데 아메이가 뭔지를 이렇게 공부하고 나니까 굉장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었죠. 그래서 Y가 아메이가 뭔지를 궁금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아메이가 뭔지를 알면 이걸 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뭐가 됐든지 아메이를 해야 되는 이유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메이가 뭔지 진짜 그 비전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돼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메이를 왜 해야 될까 이런 그 생각을 한번 잠깐 해보면요. 1과 100, 아메이를 하지 않을 이유가 100가지라도 아메이를 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가 확실하면 아메이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메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되게 궁금해했던 게 너가 도대체 왜 아메이 사업을 하냐 이거였죠. 그리고 자기 사업을 가지고 괜찮게 하고 있고 결과도 좋고 수입도 많았었고 도대체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무 많았죠. 한 가지 일이 잘 되고 있는데 피곤하게 퇴근하고 오늘처럼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처럼 와 있거나 주말에 좀 또 뭐 놀아야 되는데 그런 시간에 또 뭐 뭔가 미팅 한다고 나가고 또 주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 시선이 별로 안 좋은데도 그걸 계속 한다. 뭐 그런 거 따지면 한 100가지는 넘죠.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안 할 이유. 근데 해야 될 이유 한 가지가 확실했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 사업을 했고요. 그게 각자에게 Y가 있는 거죠. 그게 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을 기존에 있는 직장 생활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도구로는 이룰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사람을 굉장히 절망스럽게 하고 힘 빠지게 하잖아요.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그걸 할 수 있는 뭔가 도구가 있다. 그거 굉장히 그러면 Y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뭐 숙제 같은 거, 스탠딩 오더라는 거 있잖아요. 평생을 걸쳐서라도 꼭 해결해야 될 뭔가 그 필생의 어떤 숙제. 저에게는 약간 꿈보다는 저는 스탠딩 오더 같은 거에 있었거든요. 나에게 스탠딩 오더는 뭐였냐면, 이거였죠. 파이어족. 그러니까, 아,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을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은 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교 다닐 때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 짧게 하고 일찍 내 사업을 시작했던 거. 또 사실은 직장 생활로는 파이어족이 될 수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선배들 봐도 그렇고 계산상으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내 사업을 해서 빨리 돈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40대 중반쯤부터는 좀 먹고 사는 거에 막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하기 싫은 일을 하고, 막 그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대학교 다니면서부터 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빨리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게 저에게는 스탠딩 오더, 그러니까 그거는 숙제였잖아요. 그래서 내 사업을 가지고 열심히 막 하면서 꿈을 키워 나갔죠. 한 7년, 8년쯤 지나니까 이대로 계속 가도 내가 45세쯤, 40대 중반에 은퇴를 못 하겠다, 재정적으로. 이게 파이어족이라는 게 이런 말이잖아요. 음,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고 은퇴를 빨리 해서 편하게 사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40대 중반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봐도 별로 없었고, 나도 내가 이걸 계속해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무렵에 아메이 사업이 그런 비전을 저에게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가지고 또 하나의 도구로 삼아 봐야 되겠다. 그 가능성 보고 그냥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메이 사업이 제가 30대 중반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한 10년쯤 지났을 때 재정적으로 아메이 사업만 가지고 먹고 살만해지는 뭐 그런 어떤 수준의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던 IT 사업에서 이루지 못했던 파이어족이 아메이를 통해서 파이어족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게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인생을 바꿀 게임 체인저. 왜 아메이 사업을 했냐?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봤을 때, 아, 직장 생활로는 안 되니까 개인 사업을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개인 사업을 해봐도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판을 뭔가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판을 완전히 바꾸다는 의미고, 뭐 군사 용어로는 전세를 바꿀 치명적인 무기, 핵무기 같은 거죠. 핵무기 한 방이면 판을 바꾸잖아요. 아니면 뭐 항공모함 전단 정도 되면, 항공모함이 들어오면 전쟁의 판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뭔가를 판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거. 저에게는 그 게임 체인저가 자산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결국은 파이어족이라는 게 재정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공부 많이 이렇게 계속 쫓아다니면서 책 읽어보고 강의 들어보고 하다 보면 결국은 자산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있던 IT 사업은 자산을 만드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수입을 더 많이 늘리고 돈을 더 많이 버는 일일 수는 있는데, 그걸 통해 갖고 자산을 구축하는 건 또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가 자산의 속성을 가지는 수입이기 때문에 제가 이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지고 한 가지 가장 큰 Y가 됐던 거죠. 그래서 아메이가 뭐 자산이냐 이해가 잘 선뜻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아메이는 평범한 사람이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다 이런 거죠. 평범한 사람들이 자산을 만들고 이러는 건 사실 좀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캐시플로우라는 게 돈이 계속 써도 들어오고 쓰면 좀 남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뭔가 재투자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성격이면 그건 자산하고 똑같은 개념의 어떤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캐시플로우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비즈니스 결과를 가지게 되면 나도 자산을 가지는 거야.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아메 비즈니스를 열심히 했고요. 어쨌든 요즘 뭐 이거 누구나 실감하는 거잖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 해요. 그 불경기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나와 내 주위에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다 못 사는 게 아니고요. 잘 사는 사람들은 불경기와 상관없이 잘 살아요. 그리고 잘 나가는 회사들은 불경기와 상관없이 계속 성장을 해요. 그러면 다 같이 못 사는 게 불경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게 뭔가 지금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다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돈 버는 방식을 바꾸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방식을 바꾸라는 신호가 계속 들어오는데도 돈 버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 결과는 너무나 뻔하게 되는 거죠. 전반적인 신호는 아주 안 좋아요. 세계도 지금 여러 가지 뭐 전쟁 이런 걸 통해 갖고 어, 팬데믹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가 그걸 걷어들이는 상황에서 이제 뭐 금리도 너무 높아지고 뭐 그런 상황에 여러 가지 것들이 경기적으로 보면 불경기 시대를 당분간은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더 안 좋다고 지금 계속 그런 보고서들이 나온다는 거죠.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분명히 해봐야 되는 거고요.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는 약 20년 전쯤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 정보화 시대, 인터넷 혁명이라고 하는 그 정보화 시대가 딱 도래되면서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산업화 시대에 익숙한 삶의 방식, 돈 버는 방식을 가지고 정보화 시대 때 적응을 못 하니까 취지가 옮겼다. 이런 사인을 준 메시지를 준 책이었거든요. 3차 산업혁명이었죠, 그때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 여전히 통하는 메시지. 아직도 뭔가 돈은 옮겨갔는데 예전의 삶의 돈 버는 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 있죠. 과거의 사고 방식은 우리를 치즈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치즈는 이미 다른 곳에 갔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너무 빨리 변하니까 뭘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못하고 그냥 고민만 하고 끙끙거리고 있죠. 근데 그 책에서도 20년 전에도 이 메시지를 줬어요. 빈 창고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미로 속에서 찾아다니는 것이 더 안전하다. 사람들은 리스크 때문에 뭘 찾아다니질 않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로 더 안전한 건 나가서 찾아라 이거는 거죠.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뭘 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 머니 시프트 돈이 옮겨갔다 이런 의미잖아요. 파워 시프트라는 책이 예전에 나오면서 그 권력의 중심이 뭐 동양에서 서양으로 갔다가 서양에서 다시 동양으로 가고 뭐 이런 얘기들 있었어요. 남자에서 여성으로 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다룬 게 이제 파워 시프트라는 책이었잖아요. 머니 시프트라고 해서 돈도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린이집 하던 건물인데 똑같은 건물이 지금은 요양원으로 바뀐 거죠. 돈이 그러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뭔가를 하는데 어린이집을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러면 약간 돈의 흐름하고 지금 안 맞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똑같은 건물인데 옛날 예식장이었는데 지금 장례식장이에요. 이 뭔가 지금 어떤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어, 자, 연세대 졸업 후 야구르트 아줌마가 된 30대녀. 그러니까 예전에 야구르트 아줌마 이러면 좀 이렇게 연세 좀 있고 뭐 이렇게 일 잘 못 찾고 이랬을 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일 이런 취급을 받았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이름도 바뀌었어요. 한국 야구르트에서 이제 프레시 매니저라고 해서 이렇게 20대 30대녀가 굉장히 증가되는 추세래요. 예전에 연세대 나와서 야구르트 아줌마 이러면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우습게 보고 뭔가 안 맞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뭔가 지금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지난주 기사네요. 도시바가 상장 폐지가 됐어요. 도시바 하면 일본을 대표하던 뭐 어마어마한 기업이었죠. 그러니까 뭐 일본 제철, 그다음에 도요타 자동차, 그다음에 도시바가 전자 쪽에서 이렇게 3대 축이었다고 할 정도로 잘 나가던 회사.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처음 만들었었고요. 노트북도 처음 아마 개발한 회사일 거예요. 그런 잘 나가던 회사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거 도시바가 망할이라고 상상이 지금도 그렇다고 문 닫은 건 아닌데 상장 폐지되고 뭔가 지금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렇게 저 세계를 주름 잡던 저런 어, 전자 반도체 기업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를 변화를 해야 된다는 신호는 계속 오는 거죠. 돈 버는 방법도 바꿔야 되고 뭔가를 새로 해야 된다. 그러면 아, 하긴 해야 된다고 인정들을 다 해요. 그런 것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도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해야 된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돈 버는 방식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돈 버는 방식을 바꾸고 한 가지 수입으로 사는 시대는 분명히 아니다. 그러니까 추가 수입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기왕이면 그 추가 수입이 계속 내가 시간을 써서 나오는 수입이 아니라 자산의 성격을 가지는 캐시플로우가 일어나는 수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필수고, 그러면 언제 하느냐의 문제다. 그러면 언제 하는 게 좋겠어요? 빨리 시작하는 게 좋죠. 그게 뭔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자격증을 뭐 따야 되고 아니면 자본금이 필요해서 돈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다 그러면 준비를 하는 기간, 그게 끝나서 시작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고민 안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거기에 이제 제가 이 아메이가 그런 충분한 대안이 된다. 제가 경험을 해봤고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그럼 아메이는 뭐냐 도대체, 이렇게 하면요, 아메이는 예전에는 이런 취급을 받았었어요. 되게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죠. 근데 지금은 백조 취급을 받아요. 원래 미운 오리와 백조가, 미운 오리가 변해서 백조가 된 게 아니라 원래 백조 새끼였죠, 미운 오리가. 그래서 오리 새끼들 사이에서 같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이상한 놈 취급을 받은 거죠. 아메이가 그렇게 됐었어요. 다른 피라미드 진짜 뭐 자석료 다단계 이런 것들하고 섞여갖고 구분을 못 하는 거야. 이게 아직 뭐 고만고만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완전 다른 거네. 아메이는 다른 거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201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메이가 들어오고 나서 20년쯤 지나고 나서 아, 아메이는 그런 피라미드나 다단계가 아니야. 이렇게 이미 결론이 났어. 한 10년 전쯤에. 근데 아직도 우리의 기억 속에는 예전에 미운 오리 때 그 기억들이 훨씬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아메이를 새로운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 오늘 대단한 거 본 거예요. 오늘 내가 뭔가 도구를 찾고 기회를 찾고 뭔가 추가적인 수입을 찾는, 그래서 이것도 공부해보고 저것도 고민하고 뭐 많이 또 알아도 보러 다니잖아요. 어, 그런 그런 고민 속에 있다 그러면 오늘 이거 제대로만 보면요 엄청난 걸 보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회사 소개 영상을 볼 텐데요. 저는 이걸 수백 번은 봤어요. 근데 볼 때마다 너무 설레요. 대단하다. 저는 장면을 다 외워요. 맨 처음에 뭐가 나오고 그 다음 장면이 뭐가 나오는지. 그런데 이걸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내용이 뭐가 있는지. 세계 1위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회, 가능성, 더 나은 삶, 그리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메이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바탕에 뭔가 있는지, 엄청난 규모의 농장이 있고 그런 대단한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어주는 기업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회사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엄청난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사실이라고 하면 비전이 안 보일래야 안 보일 수가 없는 영상이거든요. 집중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릴라이트. 뉴트릴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메이. 이 내용 하나하나를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면서 보면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여기 지금 담겨 있는 거거든요. 진짜 굉장한 기업이고.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이 다 사실이라고 하면 비전이 어마어마하죠. 제가 예전에 회사 이런 관련된 영상들을 제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제 친구들이 첫 번째 했던 반응은 뭐였냐면, 야, 그 회사 취직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뭔가 좋은 회사를 보면 취직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삼성을 봐. 삼성의 뭔가 이렇게 비전 같은 것들을 보면, 와, 진짜 취직하고 싶죠. 취직하는 것보다 그 회사와 어떤 협력업체가 되고 거래처가 되는 일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메이 영상을 보면서 아메이를 취직할 수 있는 스펙은 안 돼요. 제 스펙 가지고는. 아메이는 그렇게 만만한 회사가 아니라서. 근데 아메이와 협력 관계가 될 수는 있는 거죠. 아메이와 조인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뭐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 대단한 회사와 내가 뭔가 연결이 된다. 삼성이 대단한 회사인데 삼성과 협력업체가 된다. 삼성의 대리점이 된다. 삼성의 물건을 내가 뭔가 핸들링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너무 어마어마한 일 아닐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회사와 내가 뭔가 연결이 될 수 있다. 굉장한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세계적으로 핵심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지속 가능한 회사가 어느 회사냐,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어떤 사업이냐, 지속 가능한 수입은 어떤 수입이냐,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그런 회사 중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다. 모든 세계에 흩어져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이 일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와 비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30만 명 이상의 사업가가 있고 60개 언어로 사업을 한다. 너무 가슴 뛰는 일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에서 멋진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그리고 가치가 더 커지는 사업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자산, 경제자산, 매력자산 이런 것들을 갖추는 일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첫 번째 돈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전통적인 자산은 뭐 금융자산, 그다음에 뭐 부동산 이런 거였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저작권, 그다음에 뭐 유튜브 이런 쪽에 많은 팔로워나 구독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도 큰 돈이 되는 자산이 되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되는 일 중에 대표적인 일들이 뭐냐 그러면 그 텔레콤 회사들, 통신 회사들, 뭔가 물건을 실질적으로 막 제조하고 만들어서 뭘 하진 않지만 서비스를 개발하고 통신 서비스를 통해 갖고 가입자들이 모이면 그게 돈이 되는, 카드 회사들 마찬가지죠. 뭘 특별하게 만드는 거 아닌데 카드 회원들이 늘어나면 돈이 되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그런 가입자 회원들이 많아지면 되는. 아메이도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결국은 나로부터 이 사업을 점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게 자산이 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뭔가 일들이 돈이 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메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
시간의 자유가 얻어지고요. 그리고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솔루션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나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힐링이 되는 좋은 여행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 친구들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난다는 거, 그건 굉장히 큰 비전이죠. 그리고 이제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요즘은 어차피 길게 살아야 되는 시대고, 시대가 또 많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앞으로 100세까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 통하는 유효 기간이 점점 짧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거를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거든요. 아메이와 연결이 돼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들을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영향력을 주변에 끼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무슨 일을 합니까를 아메이를 한다 그러면 잘 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메이를 통해서 내 삶이 좋아지고, 아까 베러 라이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 꿈이 더 커지고, 나는 요 정도면 된다고. 저는 제가 살고 싶었던 꿈, 파이어족은 이미 됐어요. 근데 제가 왜 아메이 사업을 더 좋아하고 더 열심히 하냐 그러면 이걸 통해서 꿈이 더 커졌거든요. 꿈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게 아메이 사업이 추구하는 가치예요. 현재까지. 그럼 아메이 4.0, 5.0도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서 사는 게 굉장히 좀 폼나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속에 있다. 그러니까 큰 비즈니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시대와 시대는 세상이 변한다는 의미고요. 세대는 뭔가 많은 세대들이 지금은 4세대, 5세대가 한 시대를 사는 그런 뭐 시기잖아요. 그런데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행복 여정. 그래서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으로 중심으로 됐다가 점점 이게 이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회와 공존하고요. 그래서 중소기업과 공존하고 구성원과 공존하고 지역 사회와 공존하고 더 나가서 자연과 공존하는 거죠. 친환경. 이게 지금 모든 회사들이 추구하고 해야 되는 숙제 같은 일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아메이는 그런 일들을 이미 계속 체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회사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되는 이런 많은 숙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막 다 해결 안 해도 되니까 좀 그냥 내 분수에 맞게끔 살면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갖고는 이게 삶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놈을 갖고 안 되니까 투잡도 했다가 지금 N잡까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사는 게 피곤하잖아요. 복잡하고. 근데 이걸 뭔가 한 가지로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게 원싱이죠. 그래서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 한 가지. 그래서 한 가지를 했더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이 숙제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여러 가지 안 했어요. 그 아메이에 집중을 했더니까 이게 아메이가 저에게는 이제 이게 답이 됐던 거죠. 요거 하나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아메이를 저는 굿 라이프 플랫폼. 그래서 아메이 하나를 했더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됐. 뭐 자산, 돈, 건강, 그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이 생기고 환경 보호를 내가 앞장서서 실천하는 사람이 됐고 좋은 제품을 나도 쓰고 주변 사람들에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고 계속 공부도 할 수 있고 그게 자기 개발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아메이만 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연결되는가 보다 얼마나 큰 가치와 연결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매치메이커스라는 게 다면 연결이라고 해서 복잡하게 연결되는 우리가 연결의 시대를 사니까 그래서 많은 것과 연결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것들을 포함한 책이긴 한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인맥이 연결되어 있냐를 사람들이 되게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곳과 뭔가 소통이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많이 하는 것보다요. 제대로 된 하나와 소통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죠. 근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가능하냐라면 아메이가 우리가 쓰는 생활 속에서 생필품의 구매 습관을 살짝 바꾸는 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에 이런 곳에서 쓰던 것들을 아메이로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회원 혜택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바꿔 쓸 수가 있고요. 어쨌든 우리 매일 써야 돼요. 그러면 가정에서 지출을 소득으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해서 가정 속에 숨겨진 금액. 우리 모든 가정에서 매일 소비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을 쓰는 지출이 되는데 나에게는 그게 수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아메이는 그게 왜 가능하냐 이러면요. 기존에 있던 이런 유통의 흐름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메이는 저렇게 복잡하게 있던 이런 것들을 다 없앴다는 거죠.
그럼 저기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되고 있었잖아요. 한 단계를 넘을 때마다 뭐 마진도 챙겨야 되고 운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가던 돈들을 직거래를 하면서 요렇게 중간에 여기 광고 유통 비용들을 줄여서 요거를 회원들한테 캐시백을 하는 거죠. 아메이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니까 아메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더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와 연결이 되게 만들려고 하면 저런 인프라가 없잖아요. 총판 도매 소매도 없고 대형 할인점에 아메이 물건이 없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아메이 제품을 쓰게 하려고 하면 입소문을 자꾸 내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줌으로 해서 더 많은 소개를 이끌어 나오게 하는 게 아메이의 마케팅이에요. 그게 요즘 뭐 하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고 요즘 시대에 딱 맞는 마케팅의 방법이긴 하죠. 그래서 회원들은 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니까 중간에 뭔가 이렇게 거치지 않아서 빠져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좋고, 회사 입장에서는 저런 유통 채널에 내가 휘둘리지 않아도 좋으니까 좋고, 그래서 제품만 잘 만들면 회원들이 계속 그걸 팔고 쓰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를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점점점 이런 유통들이 각광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돈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수익 구조.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흐름만 이렇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뭐 하나하나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런 개념이구나. 그래서 다 20만 원씩 생필품을 바꿔 썼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기존에 있는 이마트나 이런 곳에서 썼다고 그러면 그냥 소비하고 만 거잖아요. 포인트 약간 뭐 어, 잡히고. 근데 아메이에서는 저걸 이렇게 쓰는 걸 돈을 썼다고 하지 않고 매출을 일으켰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 매출을 일으켰다고 보면 4명이서 매출을 일으켰으니까 이게 80만 매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메이에서는 이렇게 요율표에서 이렇게 되면 이 정도의 캐시백을 해주겠다고 정해놓은 그 기준이 있어요. 80만이 되면 6%와 9% 사이라서 6%의 적용을 받겠죠. 48,000원. 물론 BB를 곱하면 저기에다 1.72를 더 곱해야게 되긴 하는데 그냥 그건 계산상 복잡하니까 흐름만 알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48,000원이라고 단순하게 1대1이라고 보면 48,000원의 보너스가 전체적으로 발생이 돼요. 그럼 자, 저 48,000원을 이 4명이서 어떻게 나눠 갔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n분의 1을 해버려.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2,000원씩 그냥 나눠 가지면 계산도 단순하고 좋을 것 같은데 저게 시간이 더 지나서 12,000원일 때는 누가 더 많이 받고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저게 12만 원이 되고요. 나중에 120만 원 정도 되면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럼 누군가가 불만이 생기면 그 구조는 오래 절대로 못 가요. 공산주의가 이론적으로는 완벽한데 오래 못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n분의 1을 하면 안 된다. 그럼 누가 더 저 매출을 일으키는데 기여를 했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나눠주는 방식이 아래에서부터 나눠주고 남는 거를 위에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그냥 나 A로 보면 나 혼자 썼으니까 20만 6천 원, 마찬가지 6천 원,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들이 6천 원씩 받아가지고 가면 되고, 나로부터는 또 이렇게 하면 60만 매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60만 매출은 6%니까 3만 6천 원인데 밑에서 6천 원, 6천 원 빼갔으니까 12,000원을 빼면 2만 4천 원. 그래서 아래 전체적으로 나 A, B가 가져간 보너스가 3만 6천 원이니까 4만 8천 원에서 3만 6천 원 빼면 12,000원. 여기서 그냥 하나 딱 보고 뭐 계산해보고 이럴 거 굳이 없어요. 이게 말이 계산이 안 나오는 거면 이렇게 안 하죠. 계산 다 되는 거고요. 지금 계산해 볼 필요 없고 나중에 검산해 봐도 되는데 흐름만 이렇다는 거죠. 수입이 바뀌었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피라미드, 먼저 한 사람이 항상 좋고 이런 기준이라고 하면 스폰서는 나보다 매출도 80만, 나는 60만, 내가 매출도 작고 또 내가 스폰서보다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수입은 내가 더 많다. 수입의 역전이 일어난다. 제가 이걸 보고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0년 지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거 막차야. 남 좋은 일만 시켜. 위에 사람들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저는 이걸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걸 너무 잘 알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잘못됐다는 거 아는데 뭐 그게 뭐 막차다 이런 얘기가 저한테는 절대로 안 와닿고요. 어쨌든. 그래서 누가 있고 없고 내 수입에 변동이 없다. 스폰서는 내 수입에 영향이 전혀 없다라는 걸 하나 없애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 없애보면 알 수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네트워크가 이렇게 커져서 1차 보너스를 가장 많이 주는 게 지금 1,000만 매출인데요. 그렇게 해갖고 매출을 이렇게 가정을 하면 내가 하나도 안 썼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성립이 돼야지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이 형성이 돼요. 근데 다 우리도 아메이 같은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라고 하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회사들은 내가 뭘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보너스를 절대로 주지 않아요. 물론 그런 회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모든 그런 회사들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다.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이게 내가 안 해도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너스가 배분이 되면서 아까와 똑같은 개념으로 아래로 이렇게 나눠줘요. 그리고 다 나눠주고 나는 하나도 안 썼는데도 나에게 돌아오는 게 한 9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요거는 BV라는 걸 계산하면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그 구조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면 이게 이제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기본적인 형식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모양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도 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매출이 떨어지기도 하고 모든 뭐 회사들도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운이 좋아서 다행스럽게도 안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형성이 되더라. 그게 왜 가능하냐면 생필품이기 때문에 반복 재구매가 되고요. 회원이 계속 증가하고 계속 제품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도 계속 신제품이 나오고 처음에 나왔던 카다로 그 다음에 나왔던 거. 지금 미국은 이런 웬만한 회사들이 아메이와 협력 관계로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도 하고요. 경험도 증가가 되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1차 보너스가 다 끝나면 2차 보너스가 이렇게 되는데 1,000만 똑같이 이렇게 보너스 레벨이 됐을 때 회사에서 6%의 2차 보너스를 줘. 여기서부터 사실 약간 인쇄적인 개념이 이제부터 들어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A라는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자기도 아까처럼 그런 어떤 계속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돈을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러면 나와 상관없이 저 사람은 자기 그 이익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익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내가 수입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아메이 좀 해봤다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2차 보너스 받아보셨어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일단. 2차 보너스가 뭔지도 모르고, 리더십 보너스 얼마까지 받아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몰라요. 여기까지 받아보고 그만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받아보면 인세가 이때부터 작동이 되고 자산의 성격이 강해지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이 된다. 보너스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1,000만 매출 정도 되는 사람, 물 이제 뭔가 이렇게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실버 프로듀서라고 해서 은을 이렇게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의 의미죠. 실버 프로듀서. 멋있죠. 그러니까 저도 아메이 사업 처음에 했을 때 저게 정말 되고 싶었는데 어쨌든 저게 되고 나서 저는 한 12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수입이 많이 올라가서 평균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게 1년 중에 한 3개월 정도 되면 200만 원, 6개월 정도 되고 3개월 연속 됐다. 그러면 네트워크가 안정이 됐다고 해서 회사에서 이제 정식 사업가를 인정을 하고 연수입 개념으로 이때부터 연말에 일시불 보너스를 이제 성과급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아메이에서도. 그렇게 해서 연수입 개념으로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되고 특급 호텔에서 세미나를 초대하고 해외여행을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 사업자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첫 여행 도전하는 한 300만 원 받는 사람들도 있고 보석피 도전하는 사람들 500만 원. 그리고 보석핀에 있는 사파이어나 에메랄드 정도 되는 사람들 정도 되면 약간 이제부터 약간 파이어족 근처에 이제 오는 거죠. 저도 이제 제가 에메랄드 때 수입이 됐을 때 이제 뭐 재정적으로 좀 은퇴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나오는 돈 이렇게 굳이 비교해 보면 이런 돈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이런 일반적인 수입하고 비교해 보면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메이가 또 하나 주는 좋은 점은 아메이 여행. 요즘 여행 많이 가는 시대라서 그리고 또 패키지 상품도 워낙 잘 돼 있고 여행은 다 가요. 근데 아메이 여행을 가면 아, 내가 뭔가 성공자로서 인정을 받고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자존감 이런 게 확 올라가죠.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이 내가 스스로 좋게.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가봤던 대부분의 여행지가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많은 여행지를 갔었죠. 그래서 이제 전세 비행기를 타고 가는 어, 저런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브루나이에 있는 7성급 호텔이에요. 통째로 빌려서 하고 미주리암 앞에다가 아메이 카펫을 100m 정도 깔아놓고 걷게도 해주고 저기가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5시 되면 이제 다 일반 관광객들은 나가야 되는데 일반 관광객들 나간 다음에 저기서 이제 칵테일 파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거는 돈이 많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내가 뭐 특별한 신분이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일들. 그리고 호텔 요리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가서 한 2달 동안 이렇게 같이 하고요. 뭐 쓸 돈도 나눠주고, 이번에 이제 삿포로 가는데 저는 스키하우스를 통째로 이렇게 렌탈을 해서 오늘 여기 임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게끔 앞에다가 풋말을 우리끼리 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을 2명 성공시키면 사파이어라고 하고 3명 성공시키면 에메랄드라고 하고요. 여기 에메랄드가 이제 그러니까 아메이에서는 약간 이게 별칭으로 가난과 이별하는 핀이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안 해도 되는 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파이어족이 저도 이제 제가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됐을 때 은퇴를 했거든요. 제가 원래 하고 있던 IT 일을.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한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면 완전 부자는 아닌데 이제 먹고 사는 거 정도는 해결이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 돈이 계속 지속적으로만 나온다면 캐시플로우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 이상 되면 조금 라이프 스타일이 나온다. 피는 계속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면 빨리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시대에 맞는 내가 수익 구조 이런 것들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점점 더 이 고민의 크기는 커지고 머리는 점점 더 아파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죠. 고민은 많은데 뭘 잘 하는 사람들은 또 별로 없어. 그럴 때는 이 메시지가 있어요. 리틀벳을 하라는 거. 그래서 리틀벳은 손쉽게 시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 그러니까 손쉽게 시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빅벳, 이렇게 큰 베팅을 하는 거는 부담스럽잖아요. 리스크도 따르고. 이럴 때는 작은 시도를 해봐라. 무슨 작은 시도? 제품 한번 바꿔 써보세요. 치약을 바꿔 쓰는 게 엄청난 베팅을 하는 거예요. 큰 문제가 내가 막 크게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치약 한번 바꿔 써보고, 비누 한번 바꿔 써보고, 샴푸 바꿔 써보니 너무 좋아.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알아보는 일들이 무슨 투자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그게 다 리틀벳이요. 그리고 이런 곳에 나와서 한번 분위기를 보고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게 바로 리틀벳이다. 그래서 요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시대에 아메이가 던져주는 이 비전과 메시지가 또 하나의 가능성이 돼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더 많이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고 미팅에 접속을 해서 큰 비전을 볼 수 있는 출발이 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업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궁금해지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풀어주는 시간인데요. 또 뉴 에메랄드고 아주 지금 사업적인 열정이